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좋은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혼란기 부동산 100% 망한다. 부동산은 그렇게 가볍지가 않다. 가벼운 것은 인간의 마음뿐이다. 이것을 이기지 못한다면 100% 실패뿐이다.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면 분명히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있죠. 또한 돈을 또 많이 번 사람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또 돈을 번 사람들도 저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주변에는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잘못해서 잘 사시다가 이제 고통스럽게 사시는 그런 경우의 수도 많이 봐왔습니다.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르는 부동산이 있는 반면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부동산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인간이, 우리 사람이 부동산을 산다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오르는 것을 사는 것과 내리는 것을 사는 것. 요거 딱 두 가지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각들에 많이 빠지고 있죠. 내가 사면 무조건 오를 거야. 설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겠어? 마치 우리들이 어릴 때 뭐 전쟁이 터져도 나는 왠지 안 죽을 것 같은 느낌. 또한 옥상에서 떨어져도 나는 하나도 안 다칠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도 뭐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막 터져도 왠지 나만은 그러한 경우의 수에 나는 포함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상한 자기 믿음이 있듯이 부동산 투자 또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거죠. 내가 사면 오를 거야. 설마 이게 떨어지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고통 그 자체이지 않겠습니까? 이 잘못된 부동산 투자는요, 그 자체가 고통의 시작이자 또 부동산을 팔 때까지 고통이 계속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동산이 팔릴 때, 그때 고통이 끝나는 순간이죠. 하지만 또 중요한 거는 그러한 부동산이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린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가격을 50% 다운해도 심지어 70% 다운해도 안 팔리는 부동산들은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고통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불황기, 경기 침체기에는 더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와중에 경기 침체기에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광고를 보면 어떻게 보면 소름이 작게 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신문 기사 한 개처럼 꾸민 교묘한 이 광고성 기사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안타까움에 한숨이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 걸 누가 사요? 산 사람이 바보이지 않나요? 매수한 사람이 잘못이죠. 저는 그런 투자를 안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여러분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잘못된 투자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보는 점에서는 잘못된 투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완벽하게 자본주의는 조금 아는 사람들, 투자할 만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부동산에 붙자도 모르지만은 돈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돈을 흡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 돈을 본인들이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처럼 부동산 혼란기에는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인터넷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뭐 사람을 믿지 마라, 친구를 믿지 마라, 전문가의 말을 믿지 마라, 대형 건설 회사도 믿지 마라.
그리고 투자 전략,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전세 끼고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도 다 아는 얘기들이죠. 또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해라.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등등. 참 어떻게 보면 식상하지 않습니까? 어찌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다 비슷비슷하고 어쩜 이렇게 다 똑같은지 저도 놀랄 정도인 것 같아요. 아무튼 불황기에 있어서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100% 잘못된 경우, 그런 경우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니 해도 불경기에 수익형 부동산에 수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압축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불경기랍니다. 경기가 침체기래요. 장사가 안 되겠죠. 장사가 안 되는데 상가가 인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불경기인데 있는 집마저 은행 이자 갚기 힘들고 월세 내기 힘든 이러한 시기에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 이런 부동산들이 어떻게 버틸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불경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불경기 때 미분양 아파트를 잡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분이란 거는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때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돈을 번다고? 그래. 그건 말이야.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팔리는 거는 안 팔리는 이유가 있다. 즉, 미분양이란 거는 미분양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요즘 사람들 수준이 얼마나 높아. 또 부동산 공부들도 얼마나 많이 해. 그런데도 미분양이 낮다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 때문이겠지. 즉, 주변 시세보다 비싸면 어떤 지역이든 어떤 위치든 간에 안 팔리게 돼 있는 거야. 미분양이 난다는 거지. 그리고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미분양이라는 거는 가격이나 입지나 학군, 교통 등등 안 좋은 요소들이 분명히 많기 때문에 미분양이 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친구 네 얘기대로 미분양을 사면 언젠가는 오르겠지라고 생각하고 살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러한 언젠가가 10년이 지났지, 15년이 지났지, 이러한 부분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요,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참 가벼운 것 같아요. 부동산은 오랜 시간 묵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가벼운 것 같아요. 특히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에 이성과 논리와 현실적인 감각, 심지어 주변 사람들의 우려조차도 그냥 무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돈은 있겠다. 부동산 투자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에 가득 차서 엉뚱한 투자를 하고 마는 거죠. 결국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들이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가고 마는 것이죠. 이처럼 경기 불황기에는 가볍고 욕심내는 그러한 부동산 투자는 거의 100% 실패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황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추세에 순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추세 순응이라는 것은 시세를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시세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것을 말하죠. 길 나 있는 대로 그대로 걸어가라. 물을 흐르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라. 시세를 거스르지 말고 시세에 순응하는 자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경기 불황기, 경기 침체기, 이러한 시기에는 어떤 경우든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이런 부분 투자 유의하셔야 되겠죠. 또한 빌라가 됐든 연립됐든 다세대 이런 부분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쉬는 것도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서울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좀 이렇게 반등 기미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좀 헷갈리시는 거죠. 또 혼란을 겪으시는 거죠. 아니, 경기 침체인데 분양가 상한제도 한다는데 아파트 가격은 왜 이처럼 반등할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반등의 기미가 보인다는 거, 이 부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경기 침체기가 이제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0월 초에 분양가 상한제,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다만 추측하고 예측은 가능하지만 또 분양가 상한제가 나온 이후에 부동산 가격도 예측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시장의 반응이 어느 쪽으로 흐를 것이냐, 즉 추세가 어디 쪽으로 흘러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장담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시장의 반응을 본 후에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가 않다는 얘기죠. 부동산은 선두로 들어가야만 꼭 돈을 버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선두 뒤에 천천히 들어가셔도 돈은 벌 수가 있기 때문이죠. 부동산의 선두는요, 항상 위험을 안고 가는 거예요. 이러한 위험에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 그럴 가능성은 선두에 갈 때 가장 높아진다는 얘기죠. 시세에 순응하는 자는 위험은 줄이고 수익을 창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항상 기회는 온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